자, 여러분, 어제 강력한 급상승이 나오면서 우리가 보고 있었던 64K선에 대한 돌파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분을 현 시점 임펄스로만 간주하고 있다면 지금 시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지금 상승이 멈춘 자리가 4시간 봉상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직전 꼬리와 직후 꼬리가 만나지 못하면서 생성된 FVG 구간 중단선에서 정확하게 막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호재들을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돌파하지 못했던 이 저항 구간에 다시 한번 끌려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재차 저항 작용으로 하여금 떨어지는 이 형태를 우리가 임펄스로 간주한다면 임펄스 2파로 바라봐야겠죠. 하지만 지금 시점 임펄스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제 저의 관점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패함으로써 지금 상황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고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기 쉽게끔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사과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말 열심히 준비해온 만큼 여러분들 이 내용까지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차트 분석 정현우 인사드립니다. 자, 사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찐반등 판별기는 이미 뚫려버렸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렸을까요? 1시간 봉상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지선을 하나 그어볼 수 있고 이 지지선을 확장하는 형태로서 이런 식의 채널을 받아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채널에 대한 상단 돌파 이후에 리테스트 실패, 하지만 재차 갑자기 급반등하는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이 채널의 상단을 리테스트 밟아주고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줬는데 9시 1분 단기 상승 채널 또 뚫었다. 1시간 복마감과 함께 뚫어버렸다. 혹시나 리테스트 성공하면 숏 자를 생각을 해야 된다. 롱 정찰병 보낼 분들은 리테스트 자리에서 보내보셔라. 뚫고 올리면 여기서 오파 임펄스가 올라가는 것이거나 혹은 트리플 트리 변수까지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시 16분 결국 리테스트 들어왔던 이 포인트에서 숏 포지션 잘라야 된다고 말씀드린 후에 이대로면 리테스트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면서 진행 중이었던 마지막 숏 포지션은 정리를 하는 절차까지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아니 현우야, 이거 분명히 네가 임펄스라고 그랬는데 또 무슨 하락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너 틀려놓고 지금 곤조 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파동으로 봤을 땐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기존에 보고 있었던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파동, 이게 지금 카운팅이 말이 되는 게 W, X, Y밖에 없죠. Y파가 여기서 Y-C파 마지막 이 하락 파동 자체가 주말장이 껴버리면서 늘어진 형태로 절단 마감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해석하는 게 가장 깔끔한데, 문제는 역시 거래량에서 기인을 합니다. 우리가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여러분, 갑자기 급상승 슈팅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박스 한번 잡아볼 건데, 이렇게 박스 잡아봤을 때 최고치 기반으로 박스 잡았죠. 가로선 하나 이렇게 연장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거래량 수준이 굉장히 미약하다라는 게 여러분들께서도 파악이 되시겠죠. 지나가는 하락 거래량을 모두 흡수하는 형태를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재차 반등하는 구조상으로 봤을 때 충분한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고 또 그 자리를 현물이 지지해주고 있냐,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프리미엄 지수 이것까지 확인해 봤을 때 현물이 들어온 자리도 아니고 거래량 또한 메말라 있기 때문에 과연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은 추세가 3파 발산을 강력하게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지속적으로 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아니 현우야, 그러면 다른 파동이 있다라는 거냐? WXY에서 마감치고 조정이 끝났으면 반드시 임펄스가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짜칩니다. 짜치는 얘기가 맞고 현우 틀려놓고 또 헛소리한다, 쇼충이 새끼, 부두술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트리플 3라는 게 있습니다. 3중 콤보 파동. 우리가 지금 보던 게 2중 콤보 파동이죠. 한 줄기 추가되는 게 3중 콤보인데 이건 어떻게 찍는 거냐? 똑같습니다. W로 내린 게 맞고 X로 올린 게 맞습니다. Y로 내린 게 맞는데 이게 X로 올린 거고 Z로 다시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임펄스로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거래량이랑 현물이 받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이게 트리플 3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자, 트리플 3라는 게 여러분 ABC,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BC, 그 다음에 여기서도 ABC 3개짜리가 3번 나온다. 2중 콤보는 더블 3라고 하고 3중 콤보는 트리플 3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경로가 여기서부터 2가지로 갈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2가지로 갈리느냐? 임펄스를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1파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2파가 눌러주고 3파가 더 강력하게 튀어 올라가고 4파가 1파 간섭하지 않고 5파로 올라가는 게 이게 지금 임펄스 관점이죠. 근데 트리플 3가 나와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색깔을 한번 바꿔놓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 볼 건데 X로 올린 것까지는 똑같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A, B, C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지나간 상승을 X 상승으로 간주하면 A는 사실 어디로 떨어지나 상관이 없거든요. A가 아싸리 이 저점을 깨주면서 내려주면 사실 트리플3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A파 단계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A가 어디가 되든 상관이 없거든요. 결국 A와 B가 문제라는 건데 A파가 내려주면서 전저점을 깨버리면 B랑 3파를 헷갈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불투명성 좀 내려놓고 다시 얘기를 해볼 건데 지금 1, 2, 2파 눌리면서 저는 3파 잡는 헌팅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숏을 실패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내가 3파일 줄 알고 들어갔는데 만약에 트리플3면 A파 하락 이후에 나오는 B파 반등에 불과하다라는 거지. 제일 큰 임펄스 3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먹는 건 오히려 작은 트리플3 기반 B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손익계산부터 틀려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 C파 하락에서도 한 번 더 작살나겠죠. 어떻게 작살납니까? 만약에 이런 극단적인 형태로 내려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이 1파 극점 딸 때 전부 다 헷갈려서 죽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생각해봤을 때 트리플3의 가능성이 지금 충분히 열려있다라는 생각과 함께 3파 먹는 작업, 이 2파 눌림을 잡아내는 작업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진행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거래량과 현물이 받쳐주고 있지 않다라는 이 상황적 특이성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30분 봉상에서도 RSI 고점을 한 번도 돌파해주지 못하는 형태로 여기 이 자리거든요. 여기서부터 스윙 하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뚫려 나오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 모든 순간마다 다이버전스는 걸려 있었다. 이걸 다 무시하고 강력한 상승분이 나왔는데 그 거래량이 사실은 미약했었다. 이런 거 생각했을 때 트리플3까지 열어놓고 롱은 조금 더 훨씬 더 첨예하고 보수적으로 잡아야 된다. 3파인 줄 알았던 게 B파일 수 있는 그 가능성까지 열어둔 채로 우리가 매매 셋업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첨예하게 어떻게 잡아야겠습니까? 여기가 만약에 1파 극점이라고 간주하면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라는 얘기고 0.618 더 돌리면 줬을 때 63.4K 수준이 나옵니다. 지나간 순간부터 계속 이런 식의 매물대를 형성해주면서 받쳐주고 있었던 그 자리, 여기서 반등을 해주는 걸 체크하면서 이런 권역 내부에서 3파 출발을 잡아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윗자리에서 잡았다가 만약에 트리플3 변수까지 터져버리면 손익비가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지금 확실하게 수거되지 않은 FVG가 이 구간에 이런 식으로 하나 잡혀 있죠. 여기서 반등을 해주는 형태가 나왔었는데 그런 만큼 이 내부 구간 안에서 반등하는지 그 여부를 한번 체크해보면서 여기 위에서 롱 잡기는 트리플3 변수를 생각했을 때 좀 위험할 수 있다. 3파 상승분을 먹어내는 눌롱 자리를 훨씬 더 첨예하게 잘 보셔야 된다. 그 가능성은 트리플3로 이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브리핑을 요약해보자면 채널 상단을 리테스트 해주는 거 본 다음에 숏을 정리해놓은 상황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승분에 두 가지 문제가 있죠.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는다. 그리고 현물 수급이 부재하다. 이 두 가지에서 기인하는 불안감이 있다.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진짜 극단적이긴 합니다만 트리플3 형태까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잘 나오는 형태가 아닙니다. 메인을 임펄스로 봐야 되는 게 맞는데 2파가 덜 빠지는 형태면 이거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거래량이 부족한데 트리플3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해봤을 때 저는 이런 자리를 줘야 2파 눌림을 확인하고 3파 반등을 먹어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나오는 게 A, B, C로서 이렇게 쏟아지지 않을까? 2파 자체가? 이런 생각과 함께 여기서 롱을 잡아보긴 할 겁니다. 근데 여기 위에서 롱 잡으면 손익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제가 트리플3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X 상승으로 간주했을 때 A가 내려가면서 여기 깨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거 생각했을 때 이 위에서, 이 박스 위에서 롱 잡는 건 손익이 맞지 않는 플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브리핑룸 통해서 최대한 빨리 공유드리고, 혹여나 제가 틀렸더라도 최소 출혈로 나올 수 있게끔 대응 중에 있으니까요. 참 변명 같은 말이지만 차트상에 100%는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여실히 느낍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면서 여러분, 제가 이 상승파 해체 분석해서 트리플3 그리고 임펄스 이거 어떻게 판별하는지, 그리고 그 다음 플랜은 어떻게 가져갈 건지 최선의 매매 전략에 대해서 공유드릴 예정 중에 있으니까 응원의 댓글 굿 한 글자씩만 부탁드리면서 저희 차트 분석 청년의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성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